자, 시작합시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엄마. 다시 한번 별거 없는 게 엄마. 자, 말 그대로 산화수는 전자의 어떤 전하량 값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걸 기준으로 증가하면 산화, 감소하면 환화 이렇게 되는 건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몇 가지만 외우는데 사실은 뭐 나오는 게 뻔해갖고, 그죠? 자, 수소는 특별한 일 없으면 플러스 1, 오케이 됐죠?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산소는 얼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아까 질소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그죠? 몇 가지만 외워주면 돼. 그 다음에 아까 산화물은, 그러니까 화합물은 결국은 0이다라는 걸 가지고 좀 기준으로 잡으면 되거든요. 자, 그럼 넘겨봐. 자, 산화수구 2페이지에 오른쪽에 이걸 하려고 한 거야, 사실은. 자, 그러면 우리 요거부터 해볼게. 산화철이 있어. 자, 요 새끼가 일산화탄소가 만나서 철의 재련이죠. 자, 철이 되고 CO2가 돼. 자, 그럼 우리 산화수 변화를 한번 볼게요, 엄마. 자, 별거 없어, 엄마. 자, 이 새끼 아까 화합물이었어. 그럼 합쳐서 얼마라고요? 0이야, 0. 그럼 정확히 하면 이렇게 쓰면 되겠지? 얘가 FE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2개고, 요 새끼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외웠으니까 곱하기 3을 하면 전체 산화수는 0이래. 아, 그럼 요 새끼가 마이너스 6이니까 요 새끼는 플러스 6이 되면 얘가 플러스 3이구나. 그러니까 아, 이 새끼의 산화수가 플러스 3이구나. 이렇게만 체크하면 돼. 오케이? 됐죠? 근데 잘 보세요. 얘가 산화수가 0이라고 했거든. 그죠? 왜? 원자잖아. 얘 아까 말했던 포돈소 물질인, 그죠? 일반적인 금속 같은 경우는 산화수가 0이라고. 그러니까 이것만 뭐, 저 뒤에 지호야 문 좀 닫아줄래? 카페인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달다. 내가 유일하게 못 먹는 게 단 거야. 유일하게 못 먹는 거야. 난 아직도 초콜릿 같은 걸 왜 먹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단 거 있잖아. 단 거 다 싫어해. 거의 대부분 다 싫어한다고 생각해. 난 식혜도 별로야. 난 단 거가 별로야. 단 거는 맛이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 네? 짠 거는 맛있죠. 짠 거 맛있죠. 짠 거 맛있지. 특히 니네 그거 알아? 나중에 커서 맥주를 먹게 될 거 아니야. 맥주의 최고 좋은 안주가 뭐야? 놀랍게도 소금이야. 그래서 맥주 안주의 특징이 뭐야? 대부분 짜. 그래서 땅콩 같은 거 있잖아. 왜 소금 이렇게 뿌려놓은 땅콩 있잖아. 그지? 그게 진짜 잘 어울려. 실제로 이 소금만 가지고 술을 먹는 술이 있어. 네? 니네 혹시 데킬라라고 들어봤어? 멕시코에서 먹는 그 멕시코 국민 소주나 비슷한 거거든. 그거는 여기다가 레몬이나 라임을 이렇게 바른 다음에 거기다 소금을 뿌려서 이렇게 먹는 거야. 들어. 아무튼 그래. 근데 학생이라 더 얘기는 못 할 것 같고, 보통 이제 뭐 여자친구 이렇게 해준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죄송합니다. 수업이 좀 방향이 이상하게 가네. 자, 아무튼 그럼 얘는 철 어떻게 된 거야? 산화수가 줄어들었어, 늘어났어? 줄어들었어. 그럼 뭐야고? 환원이라고. 맞아요? 그럼 또 한번 해볼게. 야, 얘도 한번 해보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요게 C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하나고 한 개고, 얘가 마이너스 2짜리가 한 개니까 요게 합쳐서 0이 되니까 아, 요 새끼 탄소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2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도 해봐. 그럼 여기도 또 해보면은 요 새끼도 C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한 개지만 마이너스 2짜리가 2개야, 2개. 그럼 얘가 0이 되니까 이번에 얘가 플러스 4. 그럼 요 새끼는 증가됐으니까 4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요 정도만 하면 돼. 빨리 적어봐, 빨리 적어봐. 내 거 보지 말고 한번 해봐. 됐어요? 아주나 이렇게까지 가르쳐주진 않았니? 가르쳐 때문에 산화수가 증가하면 감소하는 거. 개새끼야.
자, 그럼 이번에 메테인의 연소 반응입니다. 연소 반응. 자, 얘는 여러분들한테 맡겨볼게. 한번 해봐. 메테인은 상하되는지 환원되는지를 한번. 여기도 얘들아, 이 탄소를 기준으로 한번 잘 해봐. 수소가 알죠? 수소가 플러스 1인데 4개잖아. 자, 가자! 상혁이가 도와줘. 상혁아, 얘는 플러스 C는 하나짜리인데 한 개인데, 자, 얘는 플러스 1짜리가 4개야, 4개. 그럼 합치면 0이 돼야 돼. 그럼 얘는 얼마야? 그렇지, 그렇지. 그럼 상혁이가 도와줘봐. 상혁이가 도와줘봐. 얘도 한번 해봐. 얘는 얼마야? 0이야? 왜 0이지? 아까 이런 애들은 다 호돈소로 된 애들은 다 뭐 Cl2, H2, O2 이런 애들은 다 뭐가 되는 거야? 0이야, 0. 돼? 그지? 그럼 얘 또 해봐. 자, 청결아, 얘 얼마야? 얘 해봐. 얘가 C가 한 개, C가 한 개야. 그 다음에 얘가 O가 마이너스 2짜리가 2개야.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얘가 마이너스 4니까 얘는 얼마야? 플러스 4야. 그죠? 그럼 이것만 봐도 알겠네. 얘는 플러스로 증가했네. 그러니까 산화스가 증가했으니까 산화죠. 그 다음 얘 한번 해봐. 얘 한번 해봐. 얘 얼마야? 얘 그냥 바로 할게. 얘가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그냥 쓰자 그래도. 얘가 수소가 2개고 굳이 쓸 필요도 없지만 사실은 얘는 플러스 1인데 2개고 얘가 마이너스 2인데 자 1개죠. 0.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2, 얘가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플러스 2라고 해도 되고, 그렇죠? 플러스 2라고 해도 되고. 어쨌든 증가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노수는 증가했으니까 뭐가 된 거야? 산화 거꾸로 된 거지 지금. 그렇죠? 요 새끼가 하나고, 요 새끼죠. 얘 됐어야지. 산소니까 미안. 산소를 기준 마이너스 2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환원이 돼야죠. 그렇죠? 오늘 써보세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광합성입니다.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광합성이 사실은 산소나 전자로 말하기가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나마 수소로 말하면 조금 상황이 돌아가는데 그래서 얘는 산화수소 설명하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자, 해볼까요? 요 새끼 마이너스 2짜리 2개니까 바로 그냥 씁시다. 얘는 플러스 4겠네. 그다음 요 새끼를 잘 봐봐. 얘가 지금 마이너스 2짜리가 6개니까 마이너스 12예요. 얘는 플러스 짜리가 12개니까 플러스 12입니다. 근데 다 합치면 얘가 0이에요. 어머, 그럼 얘는 산화수가 0이야, 0. 결국. 그죠? 아, 그러니까 산화수가 줄어드는구나.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환원이구나. 환원. 여기다 해봐. 플러스 1짜리가 2개고 그럼 얘 마이너스 2. 그죠? 이 새끼 뭐야? O2네. 그럼 산화수가 0.
그럼 이 새끼는 자 증가됐으니까 산화가 된 거죠. 오케이, 빨리 적어보세요. 사실 이 새끼가 중요합니다. 이 새끼. 자, 쓴 사람은 밑에 있는 것도 한번 해봐. 이게 오히려 제일 쉽죠. 얘는 사실 산화수를 안 써도 되는 녀석이에요. 저기 그 포도당에서 보면 C를 플러스 2로 하고 H를 0으로 하면요. 다시 한번요. 어디요? C를요? 아 포도당 저기서 네. C를 플러스 2로 하고 H를 0으로 하면 얘를 왜 플러스 2로요? 그 사하수 0 만들 때그합 0으로 할 때. 다시 한번요. 예, 얘가 0인데 왜 얘가 왜 갑자기 얘가 산화수가 마이너스 2가 12개 마이너스. 그래서 C의 사하수를 플러스 2로 하고 H를 0으로 하면 잠깐만요. 그럼 음성도가 안 맞는데요, 그러면? 아 네, 음성도가 얘가 높은데. 왜? 그러니까 음성도가 이 수소하고 얘네들 중에서 탄소 음성도가 실제로 더 높아서 음성도가 안 맞아요. 그렇게 따지면. 됐죠? 네 말이 뭔지 아는데 네. 음성도가 안 맞아요. 그러면. 수소랑 산소만 좋으면 또 나머지가 분해하면 돼요. 네, 그래도 돼요. 네, 결론은 똑같아요. 자, 그럼 4번도 한번 봐봐. 그럼 요 새끼는 자 그냥 일반적인 금속이니까 0이고, 요 새끼는 플러스 2가니까 그냥 플러스 2라고 적으면 되는 거야. 얘도 쉽잖아, 오히려 그죠? 아, 그럼 이 새끼는 뭐가 되는구나? 산화가 되는구나. 그죠? 그럼 얘한테 보면은 이거 0이잖아. 근데 얘가 아까 플러스 2란 말이야. 얘가 마이너스니까. 아, 그럼 얘 줄어들었구나. 그럼 하나. 근데 사실 이게 더 어려워. 그럼 뭐 하면 돼? 얘가 전자를 얻고 얘가 전자를 일구가 더 쉬워. 오케이? 됐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좋습니다. 정리가 다 됐고요. 우리 교재 한번 펴보세요. 교재. 오늘 나눠준 교재. 자, 우리 쌤교재도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나눠준 교재. 자, 어디냐면 74페이지 펴시면 돼요. 74페이지. 74페이지를 펴시면 됩니다. 자, 74페이지. 자, 거기 74페이지 보세요. 지구환경 변화와 지구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인데 여기서부터 뭐 할 거냐면 이제 지구 열수지를 먼저 할 건데, 자, 어려운 단어가 몇 개 있어요. 여기 좀 어려운 단어가 있어서 엄마 몇 개를 좀 설명을 한번 해볼게. 우선 자,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해요. 자, 태양이란 말도 알겠고 에너지란 말도 알겠는데 복사란 말이 좀 어려워. 복사가 영어로 뭐야? 혹시 아는 사람 있어? 라디에이션이라고 해. 되게 자주 쓰는 단어거든요. 알아두면 좋아. 사실 우리가 열을 전달하는 방법 중에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매질이 있는 거하고 매질이 없는 게 있어. 있는 거하고 매질이 없는 게 있어. 그러니까 매질이 없이 열이 다이렉트로 전달되는 걸 복사라고 해. 매질이 있을 때 실제로 진동을 하면서 마치 에너지를 하나하나씩 보내준다고 생각하면 이걸 전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매질이 실제로 에너지를 들고 막 뛰어가고 전달해주면 이걸 대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죠? 근데 이 대류란 말도 조금 또 얘기를 또 한번 해줄 거야. 됐죠? 그래서 지금 복사가 뭔지라는 얘기를 좀 알아두면 좋아. 알겠죠? 그럼 이 태양 복사 에너지는 실제로 알아도 주로 무슨 형태냐면 가시광선 형태야. 물론 이제 가시광선도 있지만 약간의 뭐도 있냐면 적외선도 있고 자외선도 같이 포함됐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아.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애들이 파장에 대한 개념을 잘 몰라. 적외선하고 자외선 중에 누가 파장이 더 기냐 이런 걸 깡으로 외우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살짝만 좀 보여줄게. 여기만 봐. 그냥 보기만 해. 자, 우리가 파동이라는 개념이 있어. 파동은 영어로 웨이브거든. 파동은 뭐냐면 뭐 이런 거야. 누나 몰래 연못에다 돌을 던지자 냇물아 퍼져라. 걔 구라죠.
왜? 냇물이 어떻게 퍼져? 냇물이 퍼지면 여기 돌멩이 던지면 씨발 물이 없어야 되는데? 그죠? 그럼 뭐가 퍼지느냐? 에너지가 퍼지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퍼지는 현상을 바로 웨이브라고 하는 거야. 네? 그 중에서도 요 매질, 이 에너지를 전달하는 물질을 우리는 매질이라고 해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 매질은 실제로 진동만 하는 거고 이동을 하는 건 뭐가 이동을 하냐? 에너지가 이동을 하는 거야. 그거 그냥 화내지 말고 보기만 해. 잘 봐.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이게 이제 뭐 물결파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여기가 위치. 자, 위치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지금 물결파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 물이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건데, 여기는 아직 파가 안 왔어. 오케이? 됐죠? 그러면 얘는 여기서 내려가고, 올라가는데, 한 번 내려갔다 올라오는 시간을 뭐라고 해? 주기라고 해, 주기. 오케이? 주기가 T라고 씁니다. 페리오드 타임. 단위는 세크야, 세크. 근데 이 파가 오른쪽으로 간다 치면 좀 있으면 파가 이렇게 평형 이동을 시킨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럼 여기 있던 매질은 내려오고 여기도 내려오고 여기 올라가고 여기 올라가고 여기 올라가고 한단 말이야. 그럼 이걸 좀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이렇게 돼. 그럼 조심할 게 있어. 여기 있던 물이 올라온 게 아니야. 이 물은 아래로 내려간 거야. 진동한 거야. 오케이? 진동이 혹시 뭔지 알아? 아주나 영어로? 진동을 영어로 뭐라고 해? 바이브레이션. 보통 애들이 바이브레이션을 하는데 사실은 일반적인 파동의 진동을 오실레이션이다. 오실레이션. 들어봤어 혹시? 지금 오실로스코프 이런 거 들어봤어? 그런 게 있어. 나중에 또 얘기해 줄게. 왜냐면 니들이 좀 이따 배울 이 동태평양, 서태평양에서 기압이 막 왔다 갔다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걸 뭐라고 하면 난방 진동이라고 해. 네? 서든 오실레이션이라고 하거든. 그 오실레이션이 진동이야. 오케이? 알아두면 좋아. 좀 고급스러운 용어야. 그럼 선생님, 그럼 선생님 얘가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총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4분의 1주기가 내려온 거야 이게. 그럼 선생님 4분의 2주기가 지나면 혹시 파가 이렇게 되나요? 맞아, 파가 이렇게 돼. 여기까지 간 거야. 그럼 선생님 4분의 3주기면 맞아, 여기까지 간 거야. 그럼 4분의 4주기가 지나면 파가 여기까지 간 거야. 그럼 우리는 이 매질이 1에 진동하는 동안 파가 이동한 이 거리를 뭐라고 하냐? 바로 파장이라고 합니다. 이걸 읽을 때 바로 람다라고 읽어요. 람다. 오케이? 뭐라고요? 람다. 이게 파장이에요. 네? 람다. B는 묵음이야. 오케이? 됐어요? 네? 이 역시 서부의 무법자 장고라고 알아? 총잡이 장고. 장고의 진짜 이름이 원래는 BJNGO야. G는 묵음이야. 오케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선생님 어렸을 때 일요일날 이 아침 시간에 항상 외화 시리즈가 있어. 네? 쉽게 말하면 외국에서 찍은 드라마를 우리나라에서 방영해 줬단 말이야.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시리즈가 바로 서부의 무법자 장고야. 총을 존나 잘 쏴. 그럼 이제 서부에서 막 모래바람 날리잖아. 그럼 드르드르드 총을 딱. 딱. 그럼 이제 시그니처 멘트가 있어. 바람이 탁탁 드르드르드 이 노래가 나와 항상. 그 다음에 딱 해서 쏜단 말이야. 그럼 장고가 씨가 무조건 이겨. 그냥 무조건 이겨. 장고 총을 존나 잘 쏘거든. 그러면 이제 쓰러지면서 악당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 Who are you? 넌 누구냐? 그런단 말이야. 그럼 장고가 모자를 살짝 들면서 암지한거. 진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시그니처 멘트야. 암지한거. 그런 다음에 DJNGO. 그 다음 대사가 뭐냐? The D is silence. 이게 대사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거 항상 영어 외화 시리즈니까 그 밑에 나와. 난 장고지. DJNGO. D는 묵음이야. 네? 그러니까 그거 하나 보려고 일요일 아침에 그럼 졸린데 장고. 그 기억이 나. 진짜. 죄송해요. 짱거. D는 묵음이지. 여기 B도 묵음이야. 그래서 람다라고 이거 람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 잘 봐봅시다. 자, 요게 진동수라는 개념이 있어. 이 진동수를 우리가 이렇게 써. 프리퀀시라고 써. 프리퀀시. 네? 참고로 얘는 단위가
헤르츠야. 근데 알아둘 게 있어. 얘 단위가 세크의 역수 얘들아. 돼? 그럼 선생님 혹시 주기와 진동수가 서로 역수인가? 맞아.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엄마, 내가 1초에 빵을 10개 먹었어. 10개 먹었어. 왜 이런 걸 그렇게 정하나 몰라. 영상 찍어놨으니까 가져가. 그치? 20개 먹어? 그러니까 그 빵을 10개 먹었어. 그럼 그게 10Hz야. 1초에 먹었으면. 그럼 하나 먹는 시간이 얼마야? 역수니까 10분에 1초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잘 봐. 여기서 니네들이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게 있어.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게 있어. 그럼 선생님, 결국은 이 파동이라는 건 결국은 한 주기 동안 한 파장에 간 거잖아요. 그래, 맞아. 그럼 파동의 속력은 진동수, 이거부터 시작해. 한 주기 동안 파가 얼마나 갔냐 이거야. 이게 거리고 이게 뭐야? 시간이라는 거야. 근데 이 주기는 진동수가 역수니까 이게 진동수 곱하기 뭐야? 파장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 모르면 안 돼.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 선생님, 우리가 만약 전자를 에버나이트 막대 이렇게 들고 이제 좀 존나 시도를 막 흔들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면 여기 전기장이라는 게 바뀌어. 그럼 이 전기장이 막 진동을 하잖아? 그럼 옆에 있던 자기장이 덩달아 진동을 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면 전자기파라고 하거든. 돼? 그래서 알아도 외워도 전자기파도 대표적인 파동이야. 그리고 전자기파는 진공에서 모두 빛의 속도 c야.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이게 바로 전자기파는 모두 빛의 속도 c고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야. 그럼 너희들이 외워야 될 게 뭐냐면 이 밑에 쪽, 파장이 짧은 쪽부터 긴 쪽까지를 외워야 돼. 특히 이 제일 짧은 애가 누구냐면 감마선이야. 방사선이야. 존나 무서운 새끼거든. 오케이? 그 옆에 있는 애가 바로 누구야? X선이야. 막 뼈 뚫어. 돼? 이걸 발견한 사람은 렌트겐이라는 과학자인데 처음에 정체를 몰랐고 이름을 X라고 지은 거야. 우리 모르는 바일 이름 뭐야? X파일. 그거랑 똑같아. 그 다음 여기가 UV야. 그럼 선생님 UV는 굉장히 좀 파장이 짧은 쪽이야. 짧은 쪽이야. 돼? 그 다음 여기가 가시광선인데 가시광선은 영어로 막 비주얼 레이라고 하거든. VR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파장이 짧은 애가 보라돌이야. 보라돌이가 한 430나노미터 정도 되거든요. 됐죠? 그리고 빨갱이, 이쪽 빨갱이가 길어. 빨갱이가 한 600대야. 한 600, 한 30, 40, 50 이렇게 돼. 근데 이걸 왜 외워야 되냐? 이게 통합과학에서 꽤 많이 나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보통 우리가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통 우리가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새끼는 다 이쪽이야. 이쪽 애들은 뭐가 잘 되냐면 투과가 잘 돼. 파장이 짧으면 투과가 잘 되고 광자, 빛이 가진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인데 진동수가 크거나 파장이 짧은 애들은 무조건 다 위험한 빛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얘는 투과가 잘 되면서 위험한 애들이야. 감마선, 씨발 장난 아니지. 방사선, 엑선 위험해. UV도 굉장히 강해. 이름이 얼마나 강하면 씨발 울트라 바이올렛으로 이름 정했어. 뭔 얘기인지 이해되냐? 돼? 그래서 이걸 왜 해야 됩니까? 봐봐, 엄마. 실제로 이게 수업에 나와. 우리 녹조류하고 홍조류 중에서 누가 깊게 살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외워? 근데 잘 생각해봐. 실제로 녹조류들은 왜 녹조류냐? 얘는 빨간색 빛을 이용해 먹어. 그러니까 이용해 먹고 보색 관계 있는 애들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얘네들 빨간색은 어때? 파장이 길지? 그럼 투과를 잘 못해. 깊게 못 들어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위쪽까지밖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이 빨간색을 쳐먹고 보색 관계인 녹색 계열이 나오는 거야, 색깔이. 오케이? 대표는 누구야? 파래야, 파래. 파래 알아? 김하고 달라. 파래는 좀 달라. 왜? 그 겨울에 가면 미친저 머리카락처럼 막 있는 거 있어. 돼? 그게 파래야. 돼? 딱 보면 화천 같은 데도 사람들은 녹조류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어. 돼? 그 새끼고 홍조류 같은 애들은 깊은 곳에 살아. 얘들은 파장이 짧은 파란색 계열을 갖다가 흡수하니까 꺾고 황색 계열을 갖다가 뭐 하는 거야? 색을 나타내는 거야. 돼? 그러니까 네 잠수함 타봤니? 못 타봤어? 잠수함 타보면 입술이 보라색으로 보여. 왜 그럴까? 빨간색이 거기까지 못 들어가. 오케이? 그러니까 입술이 보라색으로 보는 거야. 됐냐? 그럼 여기보다 더 긴 애, 엄마 너희들이 외워야 될 거, 엄마 여기보다 더 긴 애가 누구야? 여기보다 더 긴 애가 누구야? 이게 적외선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를 알아야 되느냐?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중에서 뭐 이 다음에 뭐 마이크로파도 있는데 안 해도 되고 자외선 중에서 니들이 뭐라 해도 파장이 얘보다 얘가 길고 얘보다 얘가 길다는 건 알아요. 오케이?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빨리 책 위에다 적어놔. 74페이지 책 위에다 적어놔. 자, 요거 적어놔. 파동의 속도식은 적어놔. 이게 파동의 속도야. 파동의 속도.
그럼 얘는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야. 오케이. 파장이야. 그럼 파장이 짧은 애들은 투과력이 좋아. 그럼 파장이 긴 애들은 회전이 좋아. 이런 말 몰라도 돼. 장애물의 뒤까지 잘 꺾여. 얘네들. 요것만 적어놓으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면 주로 얘네들은 주로 태양복사 애들은 파장이 짧은 계열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럼 여기 봐봐. 그럼 지구도 지구도 거꾸로 지구에서 우주로 뭐 하냐면 에너지를 뿜어내. 이걸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데 지구 복사 에너지는 주로 대부분이 뭐냐면은 적외선 형태야. 그럼 얘는 비교적 파장이 몰다라고 생각하면 돼. 긴 쪽이라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돼? 그럼 여기서 벌써 문제가 생겼어. 엄마, 여기서 벌써 문제가 생겼어. 봐. 우리 지구 대기가 이렇게 있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여기에 온실가스가 생기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여기 설명을 했어. 파장이 짧은 애들은 투과력이 좋으니까 들어와. 오케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구에서 뿜어내는 지구 복사 에너지는 파장이 기니까 못 나가는 거야. 그럼 이 새끼가 일부러 흡수했다가 다시 뿜어내버려. 이게 바로 지구의 온난화의 주범이야. 오케이?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 아마 여기서 궁금한 거. 아니 선생님, 근데 왜 얘네는 파장이 짧고 얘는 주로 파장이 긴 애랍니까? 자, 이런 게 있어. 그냥 듣기만 해. 자, 비례 변이법칙이라는 게 있어. 자, 이거 뭐냐면 흑채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흑채라는 녀석에서 나오는 가장 강력한 파장, 이걸 람다 맥스라고 해. 흑채에서 나오는 가장 강력한 파장에다가 온도를 곱한 값은 항상 일정해.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사실 이거 갖고 우리가 체온을 재. 네? 왜 애기들 체온 잴 때 이렇게 여기다 대거나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럼 우리 몸의 체온 정도에서 나오는 파가 뭐냐면 바로 적외선이야. 오케이? 돼? 아니면 니네 그런 거 본 적 있냐? 야간 투시경 같은 거? 물체는 다 초록인데 빨갛게 보이는 거지. 그런 것도 다 이런 거야. 돼? 그럼 말해봐. 태양이 뜨겁냐? 지구가 뜨겁냐? 지구가 뜨거워? 태양이 훨씬 뜨겁지 않을까? 맞잖아. 그래, 태양이 뜨거워. 태양이 뜨겁기 때문에 태양에서 뿜어낸 애들은 파장이 짧은 애들. 오케이? 그래서 파장이 짧은 거야. 그러니까 지구는 거꾸로 뭐야? 얘보다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지. 그러니까 파장이 긴 애를 뿜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왜냐면 사실은 얘도 흑채고 얘도 흑채야. 흑채라는 게 뭐냐면 이론적으로 모든 에너지를 흡수하고 모든 애를 방출하는 애를 우리가 흑채라고 해. 오케이? 이름이 왜 흑일까? 예, 이것도 알아두면 좋아. 흑채는 뭐야? 흑 색깔, 검은 색깔은 모든 빛을 다 흡수하는 거야. 그래서 이상적으로 모든 걸 다 흡수하고 모든 걸 똑같이 다 받쳐낸다는 전제하에 이름을 흑채라고 친 거야. 없어. 네? 아주 뜨거운 숯 정도가 흑채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완전한 흑채는 없어. 됐죠? 자, 이것도 적어놔. 엄마, 이것도 적어놔. 외워야 돼. 방법 없어. 빨리 적어놔. 지금 그냥 생으로 외우라고 하진 않으니까. 했어요? 자, 그럼 봐봐. 이 정도는 우리 알아야 된다, 엄마.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자, 여기가 이제 적도야. 우리 적도를 저위도라고 해. 이건 알 거 아니야. 그죠? 야, 모르는 새끼 외워. 지읒, 지읒. 됐죠? 돼? 그럼 여기는 고위도라고 해. 고위도. 위도가 요렇게 선인 건 알고 있지? 경도는 요렇게 선인 거고 우리 사람이다. 그죠? 자, 그 고위도는 극지방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이제 태양 에너지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오는데 두 가지의 원인이 있어. 사실은 첫 번째는 적도보다는 어쨌든 극지방이 멀어. 그죠? 근데 파라는 건 사실은 직진으로 온다고 하지만 이렇게 퍼져나간단 말이야. 그럼 파가 퍼져나가면 파를 받는 면적이 커져요. 그럼 단위 면적당 에너지는 줄어들게 마련이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첫 번째, 왜 여기는 에너지가 좀 과잉이 될 수밖에 없냐? 가까워, 태양에서. 자, 근데 여기는 멀어. 그러니까 에너지는 여기가 부족하고 여기가 과잉된단 말이야. 근데 사실 이건 그렇게 큰 영향은 아니야. 그럼
근본적으로 여기가 에너지가 높은 이유는 뭐냐면 많이 받는 이유가 뭐냐면 남중고도가 높아. 자, 이 말도 어려운데 쉽게 해볼게봐. 이 적도는 쉽게 하면 내가 이렇게 서 있으면 대가리 위에 씨발 빛이 그냥 냈다 이렇게 비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 팔을 받는 면적이 족밥이란 말이야. 근데 저기 있는 새끼는 햇빛이 이렇게 온다고 이렇게. 그럼 팔을 받는 면적이 넓어. 사실 같은 원리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런 걸 남중고도가 높다라고 해. 그러니까 남쪽에 해가 딱 걸려 있을 때 내가 대가리 딱 남쪽에 걸려 있을 때 이게 보통 우리를 딱 기준으로 하면 천구를 이렇게 그려보면 봄 가을에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해가 이렇게 질 때 남쪽에 딱 걸리는 이 고도를 우리가 남중고도라고 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기준으로 낮 12시에 딱 대가리 걸렸을 때 그 고도를 남중고도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얘는 남중고도가 높아. 그러니까 얘는 되게 심하지. 중위도니까 이렇지만 얘는 심한 진짜 여기서 있으면 대가리가 이런 거야. 남중고도가 심한 90이야. 어디 이게? 그러니까 에너지가 남아 돌 수밖에 없어. 그죠? 얘는 남아 돌아. 그럼 얘는 부족하다는 거지. 그러면 결국 뭐냐? 여기 있는 남는 에너지를 여기로 보내는 거야. 그죠? 이걸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대기와 해수. 물에 의해서 결국 이 에너지를 여기다 보내는 거야. 그죠? 빨리 적어라. 이게 뭐냐면 이제 조지는 거야. 이거 하려고 이 지랄 연병 똥싼 거야. 아, 적도 지방에 에너지가 나와 돌아 씨발 아니냐. 고위도는 부족해. 그러니까 여기로 보내는 거야. 대기와 해수. 물하고 공기가 결국 얘네들을 전달해 주는 거야. 됐죠? 안 그러면 여긴 뜨거워 뒤지고 씨발 여긴 안 그러면 차가워 뒤질 텐데. 그죠? 맞잖아. 됐죠? 그래서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과 지구 복사 평형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우선 뭐를 하냐면 적도 지방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 쪽으로 보내는구나. 뭘로? 대기와 해수. 됐죠? 좀 이따 할 거야. 이제 대기 해수 해수 순환 대기 순환 이런 얘기 하면서 순환이라는 게 돌거든. 왜 도는 거야? 전해주는 거야 에너지를. 그럼 여기서 자, 해봐.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거야. 볼 때가 되게 중요한 거. 선생님, 그럼 어쨌든 기본적으로 잘 봐. 기본적으로요. 에너지가 적도 부분하고 극지방 차이가 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있으면 나가는 만큼 지구 복사 에너지도 있단 말이야. 이게 두 개가 평형을 이루어.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복사 평형이라고 해요. 아니 근데 선생님 적도 지방은 덥잖아요. 맞아. 높은 온도에서 평형이 된 거야. 많이 받고 많이 내보내는 거야. 그 극지방은 뭐야? 조금 받고 조금 내보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찌됐든 복사 평을 이루어. 그러니까 너희들 생각해봐. 엄마 재밌는 거 알려줄까? 겨울철에 공원에 나가면 벤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쇠 부분이고 여기가 나무 부분이잖아. 물어볼게. 아준이. 쇠하고 나무 중에 누가 더 온도가 차가울까? 둘 다 똑같아. 왜 그럴까? 주변 온도하고 이미 복사평이 된 거야. 다만 쇠가 더 차갑다고 느끼는 건 얘는 열 전도율이 좋아. 그러니까 열이 빨리 빠져나가는 것 뿐이야. 오케이? 돼? 그러니까 이것도 복사평인 거야. 결국 말하면. 원인이 이해가 되겠지? 돼? 그래서 우리가 복사평형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잘 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복사평형이라고 하고 잘 들어봐. 이게 어려워. 그럼 열들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간지를 따진 건 우리가 바로 뭐라고 하면 지구 열수지라고 해. 이게 어려워. 이번 시험에서 반드시 이거에 틀린 애들이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얘를 굉장히 좀 하드 트레이닝 할 거거든. 자, 지금 프린트하고 준 거 펴봐. 지금 프린트 준 거 펴봐. 자, 지금 프린트 준 거 펴봐. 자, 지구 열수지를 할 거야. 자, 아까 나눠준 프린트 있죠? 지구 열수지. 자, 어려워. 천천히 한번 해볼게. 나와봐. 자, 오늘 이거 테스트 볼 거예요. 이거 테스트 볼 거니까. 자, 우선 지금 여기가 우주야, 우주. 그 다음에 여기가 대기고, 여기가 지표야. 나봐봐. 그럼 우리가 얘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요 새끼는 우리가 지구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됐죠? 대기까지도 우리 지구로 보는 거야. 그럼 우주는 우리하고 다른 애야. 오케이? 외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뭐 권역으로 사실 이걸 외권이라고 하잖아. 바깥쪽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우리가 아니야. 얘는 지구야. 얘는 지구 밖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제일 먼저 뭐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100이 들어와.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이 들어와.
자, 근데 대기 들어오는데 얘가 내립다 다 들어오는 게 아니야. 뭐 하냐면 대기에서 얼마가 흡수냐면 대기에서 대기의 흡수가 23이야. 오케이? 됐죠? 자, 대기 흡수가 24. 이걸 외우는 게 아니야. 이걸 외우고. 됐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산란이나 혹은 반 사이에서 얼마가 나냐면 자, 23이 나가. 23. 자, 거기 대기의 반사와 산란. 반사와 산란. 산란이에요. 산란은 뭐냐면 얘들아 스캐터링이라고 해서 이렇게 뿌려내는 거야. 스캐터링. 오케이? 됐죠? 그래서 얘가 반사와 산란에서 23이 나가고 지금 밑에도 보면 지표에서도 일부가 반사돼서 나가. 7이 나가. 그래서 요거부터 동그라미 쳐봐. 거기 대개의 반사와 및 산란 23하고 지표의 반사를 요거 합쳐서 요게 30이야. 30.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반사율이라고 하고 요걸 알베도라고 해. 적어놔. 자, 알베도 반사율 이렇게 써놔봐. 알베도라고 해. 조금 어려운 말로 알베도. 알베도가 30이야. 됐죠? 자, 그럼 요거부터 따져볼게. 얘들아, 요거부터 따져볼게. 자, 얘 100인데 31로 나갔어. 그리고 대기가 23 흡수했어. 그럼 여기가 얼마 되는 거야? 47이 지표면이 뭐 하는 거야? 흡수하는 거야. 됐어요? 됐어요? 다시 한번 얼마?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아, 100이 들어왔는데 이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얘를 빵꾸 뚫고 얘를 빵꾸 뜬 다음에 얘 합쳐서 얼마고 이런 걸 물어봐. 이게 시험 문제야. 근데 꽤 어려워. 돼? 그러니까 얘가 23이 나가고 반사된 게 지표에서 반사된 게. 그러니까 이것도 나와. 엄마. 빙하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 학서야. 빙하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 반사율을 한번 얘기해. 이 지표에서 이렇게 반사되는 애가 있단 말이야. 근데 빙하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 빙하가 줄어들어. 줄어들어. 그럼 니네 말해봐. 얘가 줄어들어. 그럼 들어오는 애가 뭘까? 늘어나게 돼. 오케이? 그러니까 좀 이따 이제 문제를 풀 건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얘가 늘어나면 얘가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열수지야. 수지가 뭐야? 우리 수지 타산할 때 수지거든. 돼? 그러니까 얘가 늘면 얘가 줄고 얘가 늘면 얘가 줄고 뭐 이런 걸 따를 줄 알아야 된다고. 아, 선생님 만약 반사율이 높아져요? 아, 그럼 만약 반사율이 거꾸로 높아진다고 해요. 그럼 얘가 줄어들고 반사율이 줄어들면 거꾸로 얘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반사율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흡수되는 양이 달라지겠지. 문제인지 이해가 될까요? 돼?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지표로 지구가 거꾸로 나가는 거야. 자, 그럼 나갈 때 얼마냐면 여기가 145래. 됐죠? 근데 중요한 건 얘가 다이렉트로 우주로 나가는 애들이 있어. 우주로 손실. 그냥 빠져나가는 애가 12야. 됐죠? 그럼 자, 머리 써볼게, 엄마. 승준아, 머리 써볼게. 145 중에 12는 그냥 우주로 다이렉트로 나갔어. 자, 나가는 애니까 지표에서 뿜은 애가 145인데 그냥 우주로 다이렉트로 12가 나갔어. 그죠? 그러면 실제로 대기 쪽으로는 얼마를 보낸 거야? 여기서 빼면 133을 보낸 거야. 오케이? 다시 한번 외우지 마. 133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엄마,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133을 여기서 다시 뭐를 하냐? 일부는 얘가 다시 대기로 복사를 때려. 이게 58이야. 그럼 자, 머리 써볼게. 133에서 58을 뺐어. 그럼 나머지 얼마야? 어렵니? 58 빼봐 얼마야? 75야? 133에서 58을 뺐는데? 58을 뺐는데? 얼마야? 75 맞네. 미안. 이렇게 됐죠? 75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 지금 이쪽으로 가는 게 75 아닌가요? 아니야. 엄마 나와봐. 이거 어려워. 잘 봐봐. 이게 좀 이따가 하겠지만 밑에 바로 하겠지만 지구, 지표, 그 다음 대기 내가 이게 구멍이 좁아서 내가 이렇게 나누는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엄마 여기서 흡수되고 방출되는 게 모두 뭐가 되냐면 수지로 다 합치면 0이 돼야 돼. 그러니까 흡수하고 방출되는 에너지, 흡수 방출을 기준으로 하면 모두 다 각 영역에서도 0이 돼야 된단 말이야. 왜? 다 합치면 0이니까. 자, 그럼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 엄마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 대개를 잘 봐봐. 나 집중해.
대기를 잘 봐봐. 대기가 흡수한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그죠? 그럼 대기를 봐봐. 대기가 흡수한 게 23에다가 133이야. 그럼 얘를 합치면 156이란 말이야. 돼? 오케이? 그럼 대기에서 봐봐. 엄마 하나는 하늘로 우주로 뿜어내고 하나는 밑으로 한단 말이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제복사라고 해. 제복사. 그럼 중요한 게 여기가 왜 75가 아니라 거기 보면 왜 98이냐 이거야. 이게 왜 98이냐. 여기서 뿜어내고 여기서 뿜어낸 게 바로 요거예요. 요거. 58하고 98이야. 그럼 이걸 두 개 더한 게 156이기 때문에. 돼? 여기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새끼가 이거야. 제일 많이 나오는 새끼. 얘하고 얘를 더한 게 얘하고 얘를 더한 거하고 똑같아. 이게 진짜 어려워. 오케이? 여기도 빨리 써놔봐. 나 지금 이렇게 써놨는데 원래 정확히 써놔야 돼. 여기 대기흡수 빨리 써놔. 대기흡수 23. 대기흡수 23. 자, 그 다음 지구에서,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얘를 대기흡수인데 뭐라고 쓰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의 대기흡수. 얘는 지구 방출, 지구 복사 에너지의 대기흡수야. 그럼 요 58은 대기에서 우주로 되는 방출이 우주로 가는 방출이고요. 요건 대기에서 지표로 가는 재복사야. 얘가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보면 인생 조집니다. 시험 문제 여기서밖에 안 나와. 사실 거의 다. 자, 그럼 하나하나 한번 해볼게. 하나하나. 엄마, 자, 여기 봐봐. 하나하나 해볼게. 자, 준아야 도와줘. 자, 그럼 지구에서 흡수하고 지구에서 방출하는 걸 한번 볼 텐데 여기 봐봐. 잘 생각해보면 흡수되는 에너지는 지구의 입장에서는 지구 밖에서 에너지가 들어온 거야. 이 백이. 근데 중요한 건 사실은 30은 나갔으니까 실제로 지구에 들어온 건 요거예요. 요거 두 개. 그죠? 왜냐면 생각해봐. 이것도 아까 이게 지구라고 대기하고 지표까지를 다 지구라고 보면 지구에서 흡수한 건 요거 100 중에 요거 빼고 요걸 흡수한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태양에서 오는 지표, 태양에서 지표로 흡수되는 47에다가 태양에서 오는 애를 대기가 흡수한 게 결국은 23이니까 합치면 얼마가 되는 거야? 70이 되는 거야. 사실 이거야. 이거 빼 70인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지구 입장에서 방출하는 게 뭐야? 지구 입장에서 자 이게 다 지구야. 지구 입장에서 나가는 건 요거하고 요게 나가는 거야. 요게 나가는 거야. 그죠? 다시 한번 결국은 지구 입장에서 나가는 건 여기가 나가는 거야. 여기가 선생님 얘가 나가는 거 아니지. 그건 대기로 나가는 거지 우주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 왜냐면 일부러 재복사를 하는데 학습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말해봐. 여기 뭘까? 여기 뭘까? 우주 손실 얼마? 12. 그 다음 아까 대기에서 자 바깥쪽으로 복사해서 내는 그러니까 지표에서 나오는 에너지 일부를 흡수한 다음에 다시 지구에서 우주 쪽으로 나가는 58을 더하면 여기도 합쳐서 얼마가 되는 거야? 70이 된다 이거야. 야 미안하지만 이거 오늘 테스트야 얘들아. 돼? 빨리 외워야 된다고. 좀 이따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야 이거 갖고. 자, 그럼 지표 써봐봐. 지표. 지표. 그럼 지표는 이거밖에 없네. 네. 자, 태원아. 지표 여기 있네. 지표 흡수 47. 지표 흡수 47. 태양에서 지표로 흡수하는 거 47. 또 하나 말해봐. 여기 재복사 때문에 흡수되는 98 더하면 얼마니? 155냐? 145냐? 뭐 얼마지 그죠? 145인가? 오케이 145.
그럼 여기 145이네. 그죠? 지표에서 나가는 거 140. 다이렉트 145. 됐어요? 자, 그럼 이건 좀 조심해야 돼. 어려운 건 아닌데.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건 좀 조심해야 돼. 얘들아, 어려운 건 아닌데. 우주 입장에서 흡수하는 건 누굴까? 얘가 주인공이야. 우주 입장에서 흡수하는 건 누구야? 우주에서 흡수하는 거야. 이게 흡수하는 거지. 그죠? 우주에서 방출하는 건 뭐야? 이거지. 우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주 입장에서가 여기가 100이야. 그다음 우주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23 플러스 7 플러스 12 플러스 얼마? 58인 거야. 그럼 이것도 하면 딱 100이겠지. 뭐 안 봐도 뻔하지. 됐어? 우주 입장, 야, 우주 입장에서 얘기해봐. 우주 입장에서. 우주 입장에서 방출하는 거. 우주 입장에서 예합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빨리 적어봐. 빨리 적어봐. 자, 얘들아, 요 뒤로 이렇게 빈종이다. 빨리 좀 적어봐. 새로 적어봐. 한 번만 적어봐. 귀찮아서. 됐어? 아, 이거 문제를 풀어야 돼, 너네. 문제 어렵다니까. 두 번 듣기 싫어? 빨리 적어. 죽여버릴 거야. 빨리 적어. 어렵다고. 오존층에서 바꿔주면 지금 바꿔주면 당연하지. 근데 그건 메커니즘 좀 더 알려줄게.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오존층이 강해지면 얘가 흡수되는 양이 많아져. 그럼 얘가 재복사를 해. 그럼 얘가 다시 또 들어가. 왜냐면 온도가 높아지고. 순환이 돼. 그러니까 뭐가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말은 좀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그게 이제 좀 이따 여기 밑에 적을 거. 자, 대충 적었으면 다시 앞으로 돌아와봐. 자, 그럼 앞에 보면 거기 밑에 3번 있어. 얘들아,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지구의 열수지 변화하고 나왔는데 안 적었어? 자, 그럼 메커, 너 춥니? 그럼 옆으로 와. 여기 태풍의 눈이잖아. 그럼 거기 좋아. 안 보여요. 안 보여. 어떻게 될까? 이번 시구 좀 잘 결정해봐. 오케이? 자, 여기 봐봐. 그 메커니즘을 좀 볼게. 엄마 메커니즘을 좀 볼게. 우선 거기 지금 프린트에 3번 봐봐. 앞쪽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증가로의 지구 열수지 변화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온실 효과야. 엄마 온실 효과. 우선 온실 효과라는 녀석을 일으키는 가스를 좀 외워야 돼. 네. 자, 학수야. 네.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주범은 누굴까? 오, 이 새끼 어떻게 알았어, 수중기? 사실 수중기는 안 쳐줘. 왜 안 쳐줘, 학수야? 이것도 알아? 수증기는 사실 별 변화가 없어. 오케이? 돼? 그래서 원래 순서는 수증기, 그 다음에 CO2야. 그 다음에 사실 메테인까지만 좀 알아도. 이거 말고 또 뭐 있어요, 몇 개. 뭐 산화이질소 이런 것도 있는데 다 집어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수증기가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건 중요하게 맞는데 얘는 변화가 없어, 거의. 그러니까 우리는 온실 효과의 주범이다. 그럼 그냥 이산화탄소라고 생각하면 돼. 특히 이산화탄소는 엄마 이산화탄소는 쉽게 말하면 공기 중으로 대기 중으로 가면 얘가 뭐하냐? 아까 얘기했던 적외선들을 잘 흡수해. 이게 핵심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온실가스가 늘어나면 문제가 뭐냐면
이걸 대기가 흡수를 한다는 거지. 어머 쌍놈 새끼들 대기가 흡수를 한다는 이게 중요한 거야. 아니 그럼 선생님 이 새끼가 이산화탄소가 늘어났어요. 그럼 대기 흡수가 더 많아지는 거네. 맞아. 그럼 쉽게 말하면 여기서부터 출발할게. 얘가 늘어나. 그럼 얘도 늘어나. 그럼 결국 지표가 뜨거워져. 뜨거워지면 이 새끼 에너지를 더 내놓는 거야. 왜 아까 얘기했지만 뜨거운 상태면 더 많은 녀석을 받아들이고 많은 녀석을 내보낸단 말이야. 그지? 자 결국 이게 메커니즘이야. 그리고 거기 써봐.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로 지구 열수지 변화해서 대기가 흡수하는 에너지량이 증가. 여기 증가. 그럼 대기가 지표로 방출 여기다 써. 얘들아 방출 앞에다 써봐. 재방출이야. 재방출. 재방출한 에너지의 증가. 여기 프린트야 프린트. 상해가 프린터. 적고 있어. 그럼 또 적어봐. 그럼 뭐가 흡수하는 에너지가? 그럼 지표가 흡수하는 에너지량도 증가하는 거야. 그럼 지표면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 상승. 이렇게 되는 거지. 존나 악순환이죠, 씨발. 됐습니까? 됐어요? 왜 아준이 뭐? 근데 그거를 오존층이 하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아니 오존층 이것도 오존층이야. 여기서도 흡수. 그러니까 정확히 하려면 여기 흡수는 뭐냐면 오존층에 의한 자연산 흡수야. 네? 근데 이것도 영향이 있어. 왜냐면 지구 흡수는 전체로 말하면 얘하고 얘가 합친 거거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만약 오존층 흡수라고 하면 여기야. 네? 근데 이산화탄소의 흡수는 여기야. 네? 근데 보통 그렇게 묻지는 않아. 지구 온난화가 왜 되냐 그러면 요게 늘어나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같거든. 그럼 전체 이 양이 늘어나는 건 원인이 얘가 됐든 얘가 됐든. 근데 우리가 말하는 보통 온실가스에 의한 이산화탄소 증가는 주범이 이산화탄소로 얘기하는 거니까. 네가 말하는 오존층도 영향이 있어 사실은. 그러니까 이 오존층이 근데 또 이렇게도 모를 수 있어. 이런 건 안 나오겠지만 이거 지구가 계속 나오는 건데 오존층이 만약 파괴돼. 그럼 어떻게 될까? 거꾸로 여기가 들어가는 거야. 그죠? 얘가 흡수를 덜 하니까. 그죠? 그럼 얘가 늘어나는 거지. 그럼 이건 다이렉트로 뭐야?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 방법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뭘 외운다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적합하게 이해를 하는 거야.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생각보다 어려워. 옆에 있는 1번 한번 해봐. 어렵다니까. 1번 한번 해봐. 어렵다니까 이거. 만만하게 볼 게 아니야. 자, 한번 해보죠. 우선 A는 뭐예요, 엄마? 지구 복사에서 나간 녀석이 대기가 흡수하고 우주로 날려보는 거야. 근데 어쨌든 근본 원인은 여기서 나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지표 나가는 거 뭐라고 할까? 적외선이라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기억 A는 적외선 형태로 우주. 감사, 땡큐 바리. 자, 그럼 기억 맞는 얘기고요. 자, 그럼 니은은 B는 129다. 엄마, 이게 아까 어렵다니까. 그럼 여기 봐봐. 이걸 따지는 거 이거. 대기에서의 열 수지를 따지면 대기에서 수지를 따지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두 개를 합한 게 나가는 요 새끼하고 요 새끼를 합한 거랑 같아야 된다고. 그죠? 아까 얘기했지. 엄마 또 얘기해. 엄마 얘하고 얘를 합한 게 얘네들이 합한 거랑 같아야 된다니까. 돼? 그럼 자 하나씩 하다 봐. 얘 100인데 알베도 30이야. 자 그리고 여기 25야. 그럼 여기서 흡수하는 건 얼마인 거야? 45야. 45. 맞죠? 굳이 적자면 아니 아니지. 자, 그 다음 얘기해보세요. 여기가 30이고요. 여기가 100이고요. 그럼 선생님 여기도 얼마가 돼야 돼? 합치면. 우주 입장에서 0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얘가 100이고 30, 여기가 70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얼마? 64겠죠. 아니, 66이겠지.
아 그럼 나왔네. 여기 25 플러스 B가 요 새끼하고 요 새끼하고 합치니까 이런 게 제일 어려워. 얼마야? 154냐? 맞냐? 그래 그렇지. B는 얼마냐? 얼마 나오겠지. 얼마냐? 129 맞니? 맞지 마. 그래. 빨리 적어봐. 자, 그럼 대기 중 온실가스의 양이 지금 그렇죠. 온실가스가 증가하면 얘가 잘 흡수한다 이거지. 참결이 돼? 어려워? 이런 시야. 그렇지 않고 뒤에 답지를 달아놨지. 오케이? 자, 넘겨봐. 수준 하나만 더 올릴게. 자, 우리 빨리 L1로 넘어가야 돼. 수준 하나 높여볼게. 자, 6문제 중에 5번 문제가 좀 어려워. 자, 이건 내가 안 가르쳐준 건데 살짝 아까 얘기는 하긴 했거든. 자, 5번 문제 어려워. 6문제 중에서 얘가 제일 어려운 문제. 자, 뭐가 바뀌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야. 뭐가 바뀌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야. 씨발 촬영 중이었어? 미안해. 이게 트림이 잘 나네. 자, 난이도가 좀 있죠? 같이 한번 해볼게. 자, 어떻게 하는 거지? 우선 빙하면 얘들아, 빙하는 이래요 아니? 빙하가 녹으면 그죠? 돼? 어떻게 될까? 우선 반사율 얘기는 좀 이따 해보고. 돼? 빙하가 녹으면 어떻게 되지? 그렇지. 물 자체가 어떻게 된 거야? 그렇지. 수위가 낮아지지 않지. 물이 녹아서. 그지? 그럼 중요한 게 있어. 사실 이게 지구의 온난화가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물이 많은 상태에서 지구가 따뜻해지면 이게 빙하가 녹아서 수위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이 물이 뭐가 될까? 열팽창이 돼. 오케이? 쉽게 말하면 온도가 높아서 팽창이 되거든. 네? 그럼 물어볼게. 해수면을 높이는 건 빙하의 원인이 클까? 열팽창이 클까? 우리 학서. 열팽창이 훨씬 높아. 압도적으로 높아. 오케이? 돼? 오케이?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의 사실은 해수면의 상승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해수 열팽창이야. 오케이? 이것도 알아도 그럼 이거부터 자, 아까 얘기했지만 빙하라는 건 흰색이야. 쉽게 말하면. 그럼 얘는 빛을 모두 다 반사시켜. 야, 여름에 흰 티 입어야 되는 이유가 뭐야? 빛을 다 반사시켜서야. 오케이? 돼? 그럼 우리 여름에 검은 옷 입으면 안 되는 게 뭐야? 너무 더워. 왜? 모든 걸 흡수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빙하가 줄어들어. 그럼 반사율이 떨어지는 거야. 얘들아, 반사율이 떨어져. 쉽게 말하면 요게 떨어진다고 생각해도 돼. 요게 떨어져. 그럼 얘가 뭐 하는 거야?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야. 오케이? 돼? 그러니까 기억은 뭐야? 맞는 말이야. 빙하의 면적이 감소하면 반사율이 감소하는구나. 그럼 들어오는 게 늘어난다는 얘기지. 기억 맞는 얘기야. 됐습니까? 자, 그럼 또 말해봐. 지구에 대기가 없어. 자, 얘들아, 대기가 없어. 그럼 무슨 일이 뭘까? 대기에서 흡수하는 녀석들이 줄어들어. 그럼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애가 높아지겠지. 그래 안 그래? 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우리 중면 온도가 얼마라고? 15도잖아. 그지? 우리 만약 대기 없으면 뭘까? 최소한 몇십 도로 더 높아져. 낮아지고. 야, 우리 쉽게 말하면 옷을 벗고 있어봐. 그럼 더 덥고 더 춥고 이렇게 되면 똑같아.
왜 수성 같은 데 가보면 저기 봐 수성이나 달 같은 데 가면 대기가 없잖아. 온도차가 엄청 심하단 말이야. 됐죠? 자 그러면 니은 맞는 얘기야. 왜? 대기가 없으면 들어오는 애가 많아져. 그럼 나가는 애도 많아야 돼요. 왜요? 그래야 복사평형이 되잖아. 맞아 안 맞아? 되니? 자 디귿에다 별표 쳐봐. 이런 게 제일 어려워. 혹시라도 나올까봐. 자 지금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자 좀 스마트하게 한번 해볼게만. 좀 스마트하게 한번 해볼게. 지금 이건 알아. 얘가 나가는 게 합쳐서 30이고 얘가 들어오는 게 100이면 우주 입장에서 요 녀석을 합치기 70이라는 건 우리는 알아. 이걸 알고 있어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돼? 자 그럼 문제에서 요게 A고 자 요게 지금 C거든요. 됐죠? 근데 우리 이거는 알아. 또 봐. 아까 얘기했던 이 새끼를 난 별이라고 한번 해볼게. 이게 별이라고 하면 요게 대기 입장에서 보면 대기에서 흡수한 게 별 플러스 129야. 아까 얘기했지. 이거 알아 이거. 돼? 그럼 요게 바로 뭐냐? 요쪽으로 나가는 C하고 밑으로 내려온 88이란 말이야. 됐죠? 오케이? 그럼 절대 못 구해. 그러니까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하냐면 A 플러스 C가 얼마냐고 물어본 거야. 그럼 이제 A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 A도 한번 생각을 해봐. 근데 A는 지금 지표 입장에서 봐봐. A는 지금 뭐가 된 거야? A 아니다. 지표 입장 말고 여기서 봐봐. 여기 입장에서 봐봐. 그럼 얘가 요렇게 들어왔을 때 요 30이 나갔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흡수된 거하고 요걸 합치면 얼마가 돼야 돼? 70이 돼야 돼. 그죠? 맞죠? 그럼 별에다가 누구를 더하면 별에다가 A를 더하면 얘가 70인 거야. 자 그럼 요걸 갖고 뭘 소거시켜? 별을 소거시키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요게 나옵니다. A 플러스 C가. 한번 해봐. 아 어렵네요. 어려워요. 시간도 잘 간다. 힘드니? 얘들아 힘들어? 그냥 좀 해도 돼? 지우야? 눈빛이 안 좋네. 그러면 얘들아 화장실만 빨리 갔다 와. 한 3분만 쉴 테니까 5분만 쉴 테니까 화장실만 빨리 갔다 와 빨리.